문제 85페이지의 그 19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의 여가 가정과 그 다음에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이 있어요. 주택의 하향 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있죠. 자, 하향 여가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가에서 고가로 가죠. 그러면 그 고가 주택이 왜 넘어갈 수 있어요? 저가에서 고가로 넘어가는 이유가 고가 주택이 저가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시장의 저가 주택 수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 저가 주택이 공급량이 감소한다가 아니죠. 증가하니까 옮긴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리죠. 2번은 저급주택이 재개발, 저가주택이 재개발됐죠. 그럼 재개발되니까 뭡니까? 가액이 높아졌죠. 그럼 고가로 바뀌었어요. 그럼 고소득층 가구 주택이 사용하는 전하는 것을 사양여가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여가 가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이 있습니다. 주거 분리에서는 이동이라 말을 쓰면 돼야 안 돼. 주거 분리는 나눠져 있는 것이 이동이라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가라는 것은 이동을 하면서 일어난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정이다. 이동, 그 다음에 공가가 뭡니까? 공가, 빈집이죠. 자, 공가의 발생은 있죠. 주택 여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작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 고소득층 주택지역에서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 상승한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주택의 개량 비용이죠. 비용이 가격 상승보다 크다 했죠.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 이 비용이 뭐냐? 수선비야. 그럼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안 하니까 고가지가 저가로 바뀌겠죠. 그럼 저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동해 온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4번 보기에서 자, 고가주택 지역이 있어요. 이 고가주택은 더 이상 올라갈 거 없죠. 그럼 고가주택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 개량 비용, 수선비가 들어간다고. 그 수선비의 발생으로 있어서 효익이죠. 효익 가치가 크다면 계속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수선을 하겠죠. 그럼 수선을 한다는 것은 계속 고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그대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분리 현상이라고 해요. 무슨 현상? 주거분리. 그리고 수선비가 적게 들면은 그대로 고가주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가가 저가로 바뀌지 않았죠. 그럼 저가와 고가가 그대로 나눠지는 주거분리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방금 수선비가 효익 가치보다 크죠. 그럼 수선을 안 하죠. 안 하니까 이 자체가 뭐로 바뀝니까? 고가가 저가로 전환됐죠. 이게 뭐다? 하향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향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주택 여가라고요. 주택 여가 되는데 이게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라고요. 저가가 고가로 옮겨오는 현상. 되나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저가주택 있죠. 그럼 저가주택은 더 이상 떨어질 거 없죠? 그럼 이 지역은 수선한다는 것은 개발한다. 개발 비용. 그래서 그 재개발 비용이 들어간다. 개발 비용이다. 그러면 이것도 요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선비가 더 많이 든다. 효익 가치가 크다 하는 거고 수선비가 더 많이 든다. 되나요? 그럼 수선비가 많이 들면 개발해요, 안 해요?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개발 안 하겠죠. 개발 안 하니까 저가가 그대로 유지돼. 그러면 이거는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개발되지 않으니까 저가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것도 뭡니까? 효익 가치가 크니까 고가주택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하세요. 암기하면 안 돼. 이거 생각을 하시라고요. 고가주택은 더 이상 올라갈 거 없죠. 그럼 고가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돼.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을 한단 말이지. 그럼 수선하는 게 효익 가치가 커. 그럼 고가주택이 유지되니까 뭐다? 주거분리라. 이거는 저가주택이죠. 더 떨어질 게 없죠. 그럼 여기 수선비는 개발해야 되죠. 그럼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럼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저가주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럼 주거분리라. 그 저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고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주거분리라고. 그럼 변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 비용보다 효익이 더 크다면 이 지역은 개발하겠죠. 개발하니까 저가가 뭐로 바뀌어? 고가로 바뀌죠. 그럼 이게 상향되죠.
상향된다. 그럼 이것이 뭐다? 여가가 발생하죠. 그럼 이게 무슨 여가다? 상향 여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여가 가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층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등가에서 비롯된 거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가 가정 이론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옳은 것. 자, 1번은 주택의 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여가를 하는 것은 주거 개선하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주택의 하향 여가라 있어요. 저가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 하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보수를 통한, 자,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조심해서 읽어라. 알겠어요? 봐, 보수를 통한, 보수가 비용이겠죠.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럼 보수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보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상향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방금 어떤 가정입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잖아요. 저가주택이. 그럼 그대로 개발 안 하니까 저가가 있죠. 그러면 상향여가 아니가 뭐다? 주거분리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주거분리. 자, 그 다음에 4번에 고소득층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이죠.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아니라 할증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소득 주택은 할인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서, 자, 고소득 주거 저소득이 들어왔죠. 이게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죠. 이제 빨리 판단할 수 있나요? 예.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무슨 현상? 천이현상이라 했어요. 무슨 현상? 천이현상. 됐어요. 자, 21번은 옳은 것을 물었는데 이제 빼고 거기에서 4번. 몇 번? 4번입니다. 불량주택 있죠. 불량주택. 우리는 불량주택은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하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불량주택은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소득의 문제다 하는 거고, 철거보다는 저소득층의 뭐다? 실질 소득의 향상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소득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소득의 문제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정부 실패다, 시장 실패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론과 공간 구조론은 우리가 한 4문제 정도가 출됩니다. 몇 문제?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오면 몇 문제 정도를 익히는 거다? 네? 5문제나 4문제를 계속 익히는 거죠. 오케이? 5문제. 매 시간 올 때마다 문제가 5문제씩 노는 걸 공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입지론 지들은 있는데, 자, 1번 문제 갑니다. 지대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죠. 자, 기억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 말이 있죠. 토지 소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라 했죠. 이거하고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누굽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마르크스의 뭐다? 절대지대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거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와 반대 논리를 펼치는 누굽니까? 리카도입니다. 리카도는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 네, 차액지대설입니다.
자, 요거 반대 논리가 우리가 방금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입니다. 이 절대가 토지 소유 자체를 말한다고요. 토지 소유 자체, 절대 지대설입니다. 그럼 이게 반대 논리니까 요게 리카도는 차액이라는 것은 어떤 농지가 있죠. 둘 다 농지 이론이죠. 농업 입지론이죠. 농업. 예. 그 농지란 땅이 있는데 그 농지란 땅에서 작물이 생산되죠. 생산된 가격을 뗄 때 생산물 가격이라는 거죠. 이 생산물 가격이 이렇게 하살표가 뭐 지대를 결정하는 문제죠. 되나요? 근데 이거는 생산물이 필요 없고 생산물이 아니라 뭐 된다? 먼저 토지 소유 자체, 토지를 뭐 한다?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자체가, 이 소유 자체가 지대입니다. 그럼 토지를 빌리 쓰는 사람 있죠? 지대를 지불하고 뭡니까? 생산물을 생산했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죠. 마르크스는 뭐 생산물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니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용어를 말을 써야 되고, 리카도의 차익 지대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해됐나요? 예.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이거는 토지 소유 자체가 뭘 결정한다? 생산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산물 가격적인 문제가 A 농지, B 농지마다 생산된 가격이 다르겠죠.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비옥도로 말이 나오죠. 무슨 도? 비옥도. 이 비옥도 차이 때문에 각 농지마다 생산물이 달라요. 되나요? 똑같은 옥수수를 심었는데 A 농지, B 농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농작물을 생산했다. 다 생산물이 다르죠. 그게 뭐다? 비옥도 차이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오고 또 리카도, 그럼 이 비옥도는 계속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비옥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학되는 것은 언젠가는 뭐한다? 체감한다. 수학은 체감할 거야. 이 법칙이 딱 나오면 누구를 생각한다? 리카도. 이 두 개 나오면 리카도. 자, 그러면 요 지대를 뭐냐니까 생산물 가격에서 우리가 생산비를 차감했죠. 생산을 차감하고 남은 값이죠.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잉여라고 하죠. 그 잉여가 곧 뭐다? 지대입니다. 잉여를 또 다른 말로는 뭐다? 불로소득입니다. 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뭔가 그냥 작물 재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불로소득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곧 지대가 되더라. 그래서 불로소득입니다. 이것이 뭐다? 지대입니다. 이것이 뭐다? 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 차액이란 것은, 이 차액이란 것은 뭐와 무엇을 차익을 말한다 했어요? 예. 우등지와 뭐 우등지의 잉여와 우등지 잉여와 최열등지, 열등지, 다른 말로 우리는 한계지죠. 이 우등지와 열등지의 잉여의 차익을, 이게 차익이라고요. 됐나요? 이 우등지, 열등지 차익을 차액이란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열등지 났죠. 요 열등지는 지대가 발생해야 하나요? 열등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반대 논리니까 절대지대설은 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방금 생산하기 전에 지대를 지불했잖아요. 물건 생산하기 전에 지대를 지불했으니까 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하고 있고, 비옥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이론 알면 자연스럽게 이 이론을 알게 되는 논리다라고 했죠. 자, 계속 갑니다. 니은 지대 발생을 원인을 비옥한 토지 있고, 비옥한 토지, 그 다음에 희소성, 수학 체감 현상. 됐죠? 요거만 딱 읽어도 뭘 나옵니까? 리카도죠. 리카도. 자, 그 다음 디귿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 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착안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거리. 됐나요? 그 다음에 수송비 차이. 자, 이거 누굽니까? 티넨이죠. 티넨. 그럼 티넨은 누구의 이론을 수정했습니까? 리카도.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론을 수정한 사람이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수정한 사람이라고.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티넨.
티넨. 자, 티넨은 주장하는 뭐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많죠. 티넨은 자 일단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럼 도시 공간에 농지에서 작물 재배가 도시 공간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 수송비가 든다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수송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치 지대설이라 한다고요. 위치 지대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또 다른 말은 이거를 뭐다 다르게 표현한 거. 입지교차. 입지가 어디냐? 입지교차 지대설이라 했죠. 자, 지대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네? 고립국 이론. 고립국 이론. 고립국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이게 전부 동의어죠. 그럼 티넨은 리카도의 이론에서 수정했어요. 그러면 리카도 공식이 그대로 뭡니까? 생산물 가격이 있죠. 예, 이거는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 똑같은 말이죠. 예, 농산물 가격. 어떤 사람은 생산물 하니까 곡물 가격이 곡물이 뭐지? 하면 안 되고. 예? 똑같은 거. 예. 그래서 생산물 가격, 곡물 가격, 농작물 가격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뭘 뺀다? 생산비를 차감해서 이까지를 우리는 지대를 했는데 티넨은 여기서 뭘 한 개 추가했다? 수송비를 추가해서 뺀 것이 지대라 했어요. 그래서 티넨의 이론을 보면 요 수송비가 들어가면서 지대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반비례 영향이죠. 수송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지대는 낮아지고 수송비가 낮아지면 지대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옥도도 문제죠. 비옥도가 크더라도 그러니까 티넨은 어떤 A 땅이 B 땅보다 비옥도가 크더라도 지대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무슨 말이세요?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리얼입니다. 일시적으로 여기 포인트는 바로 답이 났네요. 일시적이다는 것은 계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술되는 소득을 준지대. 준지대 하면 뭐냐? 마샬. 그럼 마샬의 준지대설은 마샬의 준지대는 뭐다? 누가? 토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상에 인간이 설치한 기구들이란 말이야. 자, 어디 상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인간이 설치한 기구라고요. 사람이 설치한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준지대다 이 말이야. 되나요? 그럼 이 인간이 설치한 기구들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안 한다? 존속하지 않더라 말이야. 그럼 이익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말을 쓰면 다 일시적이라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영구적이다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일시적이라 말을 두 개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한다? 이익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에 이제 리카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도 되고 이런 거는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네요.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평이야, 수직이야? 아까 수평이 된다 했어요.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 된다 했어요. 알겠어요? 예, 우리가 남한테 공손히 하잖아요. 수평. 예? 예, 완전 탄력적이야. 총 수입이 전액이 경제적 지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빨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내가 항상 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여기 수평이죠, 수직이죠. 자, 여기 가운데 있죠. 요거 순서 뭐라 했어요? 절에 가면 뭘 읽는다? 경전이라 했죠. 경전. 네? 이게 뭐냐? 경제지대. 이게 뭐 전용 수입. 경제지대, 전용 수입. 경제지대,
전용 수입이라. 항상 병전이야. 이 누굽니까? 이게 파레토. 누구라고요? 파레토 경제지대론이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론은 자, 총수입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지대와 무슨 지대와? 경제지대와 플러스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제지대가 높아지면 그만큼 전용 수입이 낮아지겠고, 경제지대가 낮아지면 전용 수입이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파레토의 경제지대로는 누구 쪽 입장이다? 공급자 측이죠. 되나요? 공급자 측의 잉여, 경제지대가 공급자의 잉여분이라 했잖아요. 공급자 잉여분이 뭐다? 경제지대고. 그러면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전용이라는 말은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거야. 자, 전용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다른 업종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 그러면 전환을 한다, 안 한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보장되는 수입이라. 그대로 해석하세요.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수입을 전용 수입이란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총수입에서 이거를 차감하면은 경제지대가 나오겠죠. 이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제지대가 높아지고 이렇게 전용 수입이 낮아지고 경제지대가 낮아지고 전용 수입이 높아지는 것은 뭐다? 이게 공급자라 했죠. 경제지대는 공급자라 했어요. 공급자의 탄력성에 의한다. 공급자 탄력성.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공급 곡선이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곡선? 그러면 방금 이게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 된다 했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 되잖아. 그러면 뭐야? 쫙 밀어내고 경제지대가 없어지지. 전부 다 전용 수입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 경제지대 밀어내버리지. 전부 경제지대 된다. 그래서 뭐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알겠어요? 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 전용 수입이 커진다. 아니면 이렇게 쭉 밀어보세요. 어디로 밀어지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총 수입 전액이 뭐로 바뀐다? 예, 전용 수입으로 바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이 아니라 했죠. 자, 일시적이라 했죠. 그 다음에 3번. 절대지대 설정.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했죠. 절대지대는 누구 생각? 마르크스 생각해야 되겠죠. 무관하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 소유 자체가 발생하죠. 예, 그럼 독점 소유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답은 3번이고 4번은 경제지대는 어떤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대로 지급하는 최소한, 방금 이 최소한이 뭐라고요? 전용 수입. 낱말 충분히 이 자체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전용이란 말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으로 보장된 수입을 말한다. 여기서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전용 수입. 경제지대가 아니다. 경제지대는 방금 뭐라 했어요? 공급자 잉여분이다. 자, 경제지대는 뭐라고요? 공급자 잉여분으로서 어디에서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하면 경제지대가 산출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이죠. 입찰지대 났어요. 자, 입찰지대는 누굽니까? 알론소. 자, 누구 났다고요? 알론소. 자, 여기서 요 T넨 있죠. T넨. 이 T넨의 이론을 응용한 사람 있죠. 이 T넨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요? 이 T넨은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T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으로 끌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 있어요. 자, 하나는 방금 이게 알론소다 말이에요. 알론소. T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알론소다 말이에요. 알론소. 우리 알론소는 지금 몸이 아프죠. 예, 몸이 아파. 그럼 뭡니까? 빨리 입찰시켜야죠. 입찰을 무슨 가를 받아야 돼? 최고를 받아야지. 그러죠. 알론소는 입찰에서 최고다. 입찰 최고. 알론소는 입찰 최고.
입찰 최고. 그 말이 뭐냐? 알론소는 입찰지대론이야. 입찰이 뭡니까? 객매치겠죠. 그럼 무슨 받아내야 돼? 최대. 그럼 알론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느냐? 경쟁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뭐다?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땅을 임대한다 이 말이에요. 뭐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다 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향을 준 사람이 도시공간을 버제서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알론소와 버제서는 누구의 이론을? 티넬의 이론을 응용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입찰지대는 있어요. 입찰지대하면 누구 생각하라? 알론소.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대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전혀 관계없는가? 방금 입찰지대는 뭡니까? 경쟁을 시켰다 했죠. 경쟁을 시켜서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고요. 이거 똑같은 내용 이제 반복했고, 그 다음 5번 문제처럼 오면요. 이거는 문제, 요런 유형이 잘 논단 말이에요. 생각외로. 자, 다음은 농업용 부동산의 입지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기억 누구 났습니까? 차익지대설과 티내는 입지 교차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어는 리카도입니다. 리카도 차익지대설은 지대 발생 원인을 뭐로 봤습니까? 자, 비옥도. 아까 차익지대설 뭐냐?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도라고요. 농지의 비옥도라고요. 생산물 가격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했잖아.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비옥도라고요. 생산물 가격. 그래서 수송비와 답이 안 맞죠. 일단 수송비와 답이 안 맞다. 수송비는 누가 관계 있어? 티넨과 관계 있죠. 자, 디귿.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무엇으로 취급했다? 불로소득. 뭐라고요? 불로소득. 맞죠? 아까 뭐라 했어요? 지대를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라. 잉여 불로소득이라 말을 했다 하는 거죠. 불로소득.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땅에서 생산이 많이 될수록 땅은 그대로 존재하더라. 뭔가 심어서 계속 남으면 불로소득이라고요. 잉여라고 잉여. 남는 것. 자, 그 다음 리얼. 티넨입니다. 티넨의 위치 지대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 수입에서 생산비를 해서 4번이 뭐다? 이게 수송비여야죠. 그래서 티네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까지 뺀 것은 차익지대설이고 그 수송비를 빼면 지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이 수송비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미음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에 의하면 사유토지 최일등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한다. 마르크스는 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이 있습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 6번. 자, 단일 도심의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 있는데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심이죠. 도심 외곽이죠. 그럼 도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여기 지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하향하죠. 그죠? 도시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계속 떨어지는 곡선이죠. 이거는 입찰지대입니다. 그럼 요 곡선 각 지역에서 각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요 지대와 이 지대가 가장 높죠. 이것을 이은 선을 각 위치에서 최고 지대를 연결한 선을 뭐란다?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다. 자, 이게 뭐라고요?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입니다.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
기울기예요. 그럼 입찰지대 곡선은 도시 내부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어떤 순서입니까? 여기 뭡니까? 상업. 자, 그 다음은 주거. 그 다음 공업. 이 순서로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가장 높은 순위 되겠죠. 자, 그럼 입찰지대 곡선에서는 뭐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네, 초과 이윤이 0입니다. 초과 이윤이 0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정상 이윤이 발생하되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 지대를 말합니다. 됐나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깝게 입지한다. 방금 뭡니까? 이게 상업이죠. 가장 가파르죠. 가장 완만한 것은 도시 가장 멀죠.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상업이죠. 그럼 도심에 가깝게 형성되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도시 외곽이 형성되죠. 이해됐나요? 네, 그대로 이런 부분 되죠. 그 다음에 2번이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근데 요거를 보세요. 자, 기울기를 했잖아. 기울기를 했잖아요. 기울기를 나눌 때 우리가 뭡니까? 뭐를? 이용량을 한개 운송비로 나눴어. 그럼 분모가 요 말에 따르면 어찌 됐어요? 이용량을 뭐로 나눴다고요? 운송비로 나눴다고요. 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뭐 한다?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눠야 된다고. 알겠어요? 운송비를 뭐로 나눈다고요? 이용량으로 나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상식적으로 알아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이 있었죠.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이 있었잖아. 탄력성은 분모 분자에서 이 분자가 뭐야? 양이죠, 양. 그럼 분모가 뭐야? 가격. 이게 탄력성이잖아. 탄력성 반대가 뭐죠?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는 뭐다? 분모가 분자가 가격, 분자가 양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탄력성 반대가 기울기라고. 오케이? 기울기 값. 자, 그래서 2번 왜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자, 3번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므로 있어요. 기울기는 작아진다. 자, 도심으로부터 멀어질 토지 사용량이 늘어난다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뭐냐? 요거를 뭐냐? 도시 내부로 올수록 수요자가 많죠. 그럼 수요자가 많으니까 무슨 일? 집약적 이용이라고요. 그럼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면적을 적게 이용한다고. 사용량이. 도시 외곽으로 가서 수요가 적죠. 넓게 이용한다고. 이걸 자, 도시 내부는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이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이용이라고요. 조방적 이용은 면적을 넓게 이용하는 거. 이거는 면적을 적게 이용하는 거. 도심으로 올수록 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 되고, 도시 외곽으로 가면은 똑같은 면적에 넓게 이용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조항적 이용이라죠. 자, 그 다음 4번에 교통기술 발달로 한계 교통비가 감소하면 지대 곡선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 값이 아까 교통비죠. 교통비가 뭐였어요?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방금 분자였죠. 자, 분자 값이 낮아지면 기울기 값도 낮아지겠죠. 자, 한계 방금 다시 봅니다. 한계 교통비가 감소한다 했어요. 감소하면 기울기도 값도 낮아지겠죠. 방금 내가 그 자체 모르면 이 공식이 기울기 값이잖아요. 교통비는 가격이잖아요. 이 분자 값이 낮아지면 이 결과도 낮아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야. 만약 한계 교통비가 높아지면 기울기가 높아지겠죠. 그냥 암기하지 말고 거기 요 공식에 답이 있다고요. 공식에. 알겠어요? 이것이 낮아지면 그 결과가 낮아지고 이게 높아지면 이것도 높아진다.
오케이. 예. 자, 또 안 되면 우리는 학교에서는 계속 분수 논리가 계속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론을 만든다고요. 항상 분모값은 자, 한 번 더 인식하세요. 한 번 더 인식하시고 분모가 있고 분자값이 있는데 요게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상 이게 뭡니까? 분모는 결과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영향을 주는 거야. 됐나요? 그럼 분자는 결과에 무슨 영향을 준다? 비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면 우리가 요거를 다르게 공식을 한다면 이거잖아요.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요. 이것이 이꼴 결과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요거 이게 있으니까 이항되면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개 결과는 비례고 이거는 반비례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논리를 익혀주면 이론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식을 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넘어갑니다. 7번, 8번 넘어가고요. 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로 나왔죠. 자,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우리 요점 정리서 어디부터 있을까요? 예, 71페이지. 요점 정리 몇 페이지? 71페이지부터 도시 공간 이론 있죠. 자, 71페이지부터 도시 공간 이론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 이론하면 첫째 누가 있을까요? 방금 버제서 놉니다. 버제서. 자, 버제서 하면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동심원 이론. 자, 또 호이터 선형 이론이 있어요. 이론. 자, 그 다음에 이 맥킨지라는 사람이 창안했어요. 이 맥킨지라는 사람이 창안했고 페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다핵심. 자, 여기서 다핵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도시 중심지가 여러 개다 말이에요. 여기서 다핵심은 도시의 중심지가 한 개가 아니라 도시 중심지가 수개가 된다는 거, 여러 개가 된다 하는 개념이 다핵심 이론이고, 여기서 버제성의 동심원 이론과 여기서 선행 이론은 도시 중심이면 하나다, 이는 하나다, 단핵 구조다. 중심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단핵 구조고, 이 단핵 구조를 뭡니까? 아니야 하고 한 사람이 페리스 울만이라고요. 다 핵심은 도시 중심지가 여러 개고 이 두 개는 도시 중심지는 하나다. 됐나요? 버제성의 동심원과 호이트의 선행이론은 똑같이 뭐니까 단핵 구조론데, 요 동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순서를 기관했죠.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 호이트도 원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둘 다 도시면 도시 외곽이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주장한 것은 뭐 주거 되나요? 주거가 구성되어 있는 주거 분화 현상을 나타냈단 말이야. 무슨 현상? 주거 분화가 도시의 중전 저고통이죠. 뭐라고요? 중전 저고통. 자, 요 말에서 답을 찾아라고요. 이게 전부 다 주거 공간이라고요. 전이지대는 일부 주거가 있단 말이야. 주거도 있고 상업과 혼합되어 있는 지역을 전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저소득층이죠. 이 고소득층이죠. 통근자지들. 이 전부 다 주거 공간의 분화를 나타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버제서의 동심은 주거가 어떻게 계층을 나누고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중전저고통이고, 호이트는 그래가지고 주거 공간이 뭐를 따라서, 요게 선 있죠, 선. 요 선을 하는 것은 도로, 간선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도심을 형성하고 있더라. 되나요? 도로. 그러니까 도시가 원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원을 구성하지만 요 원 따라 도로가 먼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이렇게 간선도로 주 도로를 따라서 도심이 형성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도로축에 가까운 자는 누가 있고 고소득층이 살고 있고 반대쪽은 누가 있고 저소득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환경이 좋은 쪽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환경이 좋은 쪽에 고소득이 존재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반대야. 거제서는 환경이 좋은 쪽에 누가 있어요? 환경이 여기서 환경과 여기 환경이 있어. 잘 보세요. 요 말에서 좀 잘 들어야 돼. 요거는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뭐냐? 저소득층 도시 중심이 가까이 있어. 환경은 안 좋아. 우범지역이야. 그런데 뭐니까 뭘 구하기 직장을 구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고. 저소득층. 알겠어요? 도시 중심 비싸잖아. 근데 요거는 도로축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말했어요. 자, 읽어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죠. 자, 2절에 보면 도시 공간 구조론 있어요. 자, 9번 문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에서 동심을 이루는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침입, 그 다음에 경쟁, 천위 과정으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맞죠?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저소득층이 고소득 이동할 수 있죠. 전위지대에서 저소득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뭡니까? 이동이야, 이동. 이동이 뭡니까? 이동해서 그 세대로 물들죠. 아까 우리 주택 여갑이었잖아요. 그게 천이라고요. 침입 현상이 발생하고 천위 현상이 발생하고 경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썼어요? 침입, 경쟁, 천위 과정. 자, 이것이고 그 다음 TN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 아까 했죠. 그래서 아까 TN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끌어들이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론과 그 다음에 버제서의 동심원 이론은 TN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끌어들였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동심원 이론의 지대별 구성은 자, 너무 쉽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계속 해도 답이 나온다. 맞죠?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 점이 지대가 전이지대야. 점이 지대, 전이지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소득층. 틀렸죠? 저소득층이 앞에 와야 되죠? 중전, 저고, 통순입니다. 됐죠? 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 밀도는 낮아진다. 이거는 맞고요. 틀린 줄 알겠어요? 순서가 다르죠. 3번 호이트입니다. 호이트의 선행 이론은 도시가 무슨 말 따라? 교통망. 이걸 다른 말로는 간선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드니까 우리가 도로처럼 해야 돼요. 부채 있죠, 부채. 이 부채 모양이 돼 있죠, 돼. 그게 도로. 그러니까 이 부채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채꼴 모양 놓으면 누구다? 호이트. 자, 그 다음에 4번에 선행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자 4번 별표시 4번 별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도심지역과 도심이니까 도시 중심이야.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이트의 선행 이론은 방금 누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간선도로에 인정한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 버제서의 동심원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이 형성했다. 말하면 안 돼요. 방금 버제서의 동심은 주택 지불 능력이 많은 사람은 고소득은 도시 외곽에 있지 도시 중심에 있지 않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란 말 반대. 오케이? 그러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밖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수록 도시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돼 있어요. 조심하라고 별표시한 거예요. 5번 동심원 이론과 선행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됐나요? 자 10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이론을 각각 나열해라. 이런 문제 놓으면 참 쉬워요. 왜? 전체를 몰라도 몇 개가 명확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자주 오더라 말이야. 우리 시험에는. 자, 기억에 유사한 도시 활동을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직접이 뭘까요? 모은다는 거예요. 직접. 한 곳에 모인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들어가요. 니은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직접 불이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분리하더라. 자, 디귿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 기능들이 있고, 자, 다 모르는데 리을만 딱 봐도 답이 나오죠. 해리스 울만 무슨 이론? 오케이, 다익심 이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조금 안타깝다, 그죠? 다익심 이론. 그 다음에 니은해 보세요. 미국의 도시 경제 호이트가 주장했다. 무슨 이론? 선행 이론. 바로 넣어줘.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기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론 있어요.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죠. 자, 1번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있어요. 최소 마찰 비용 이론. 예. 경제 부문의 집적화 이익의 시공간적으로 누적된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과정을 통해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된다고 보았다. 이 최소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비용이 뭘까요? 마찰 비용은 교통비입니다. 뭐라고요? 지대와 교통비의 합을 마찰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 공간에 들어올수록 뭡니까? 지대가 높죠. 그럼 교통비는 적게 들겠죠. 도시 외곽으로 가면 지대는 낮는데, 네? 지대는 낮는데 교통비는 많이 들겠죠. 그거를 나타낸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 이 누적된 인과관계, 인간이라 했죠. 인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전략, 자 다시 보세요. 집적화 이익의 시공간적으로 누적된 인과관계는 최소 마찰 비용이 아니라 밑에 보세요. 해설 보세요. 해설. 헤이그의 마찰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마찰 비용은 지대와 뭐다? 교통비 합 줄 것고 지대와 교통비 합. 그럼 교통비의 전략액이 지대라 했다. 교통비 전략분이 지대라 했다. 즉 어떤 위치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공간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게 된다 했죠. 이때 중심비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절감하겠죠. 그럼 지대는 그런데 아까 방금 감소한다고 했죠. 예,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이론이다 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X 하세요. 혹시 보고 14번 문제 X. 근데 X인데 이런 문제 나올지 않는데 딱 봐도 뭡니까? 기억은 뭐야? 원이죠, 원. 버제스죠. 느낌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니은은 부채꼴 모양이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디귿은 뭡니까? 모양이 많죠. 예, 많다 말이에요. 자, 간단히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예, 됐어. 자, 그 다음 96쪽 갑니다. 96쪽 제3절에 경제 기반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 이론. 이게 뭐였어요? 입지계수. 자, 뭐라고요? 입지계수. 자,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게 참 좋은 건 아닌데 올해 입지계수도 출제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예, 입지계수도 올해 출제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입지계수는 대부분 무슨 계수?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입지계수는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입지계수는 전부 다 LQ로 나타나죠. 예, 입지계수 Q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 자체 입지계수가 0보다 크다 적다 해야 됩니까? 1보다 크다 적다 해야 돼요. 입지계수는 분수죠. 분은 1보다 크다 하는 거하고 1보다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1보다 크다 하면은 이게 뭐다? 기반 산업이라는.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적다 하면은 비기반 산업이다. 자,
자, 그럼 기반 산업이면 우리가 바깥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다, 아니면 돈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거는 수출 산업이라고요. 무슨 산업? 수출 산업은 바깥에 돈을 벌어오는 산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하면 사는 수입 산업이라고. 그럼 내수 산업이라고. 그럼 안쪽에서 있는 돈을 쓰는 산업이야. 되나요? 그럼 그 지역 경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그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말해야 돼? 수입이 있어야, 기반 산업이 있어야 내수 산업도 산단 말이야. 바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쓸 돈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 돈이 들어와야 쓰지. 항상 그러니까 뭐냐, 내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출. 바깥에 돈을 들어와야 돈을 쓴다고요. 알겠죠? 바깥에 돈을 들어야. 지금 우리가 큰 경제 이슈가 있죠. 지금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될 조짐을 참 안 보여요. 뭔가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대우조선 국가산단이잖아요. 이놈들 처리하자니 그렇고 살려놨지 죽었고 죽이자니 그렇고. 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국가산단이라고요. 무슨? 그거는 거기 탱커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다 해야 되니까 없앨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그거 해가지고 IMF 올 때 IMF 가정에는 그쳐갔어. 그때 대우조선 IMF 안 그쳤어. 그때 물량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 엄청, 다른 데는 IMF 때문에 힘들어 죽었는데 그 거제 대우조선은 옥포에 있는데 그때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때문에 물량이 싹 중국이 막 계속 치고 나가니까 뭐 저가 수준을 많이 했다고. 싹 뺏겨버렸지. 수주가 없으니까 조선 사람이 근데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어졌지. 불황이 왔지.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대우조선이라는 그 임금이 엄청 올랐다고. 높았는데 안 좋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없다고요, 인원이. 그래 임금도 꼬라졌지, 그지? 그때 가지고 그때 대우 사건 우리 신문에 아주 크게 떠들었잖아요.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채권단이 지금 말하는 그게 큰 우리나라의 큰 채권단이 누굽니까? 산업은행이죠. 그 산업은행이 지금 쥐고 있다고. 산업은행이. 예, 그래서 지금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아서 대우조선이. 그럼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불러 올라니까 예전처럼 임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갈라고 해? 밖에 보더니 돈 안 되는데. 그래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뭡니까?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거, 데모하는 거야. 예전 순으로 회복해 달라 이 말이에요. 회복순, 예전 순으로. 예. 상대방 서로 하는 입장이 있는데 또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그 지역은 거제는 그 자체가 무조건 기반 산업이야. 무조건 그 바깥에 외화를 벌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 대우조선이 잘 될 때는 거기에 있는 장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장사돼. 안 올라와도 그냥 들어와 그냥. 사람들이 계속 밤내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가만히 내수 산업도 잘 되는 거야. 무슨 말 있어요? 기반 산업이 좋아야 내수 산업도 좋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울상이에요, 울상. 그게. 거기 울상이라고. 자, 그런데 입지 개수는 내가 공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거 하나. 자, 기반 산업 입지 개수는 분모 분자가 또 있죠. 자,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자, 고용률과 고용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율? 이 입지계는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그럼 분모는 뭐다? 전국 고용률이라고요. 고용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지역 고용률이라고요. 됐나요? 이 공식을 암기하면 끝이야, 그냥. 자, 입지계수는 공식이 뭐라고 해요? 분모는 항상 우리가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값이 분모라. 알겠어요? 그게 어떤 결과값이 되는 것이 분자라. 그래서 분모는 항상 최대값이고 그 분모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비커가 있는데 물이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 전체 비커에 있는 양에 대한 요거를 몇 프로예요? 하면은 이 전체에 대한 이만큼이 되잖아. 그럼 이 전체가 뭐다? 분모가 되고 요거 차지하는 거는 분자가 되죠. 항상 분수 논리는 비율 논리는 전체가 되는 것이 뭐다? 분모가 되고 그 차체 일부가 되는 것이 뭐다? 분자가 된다.
알겠어요? 대부분이. 알겠어요? 그럼 물이 넘치고 있어요 하면은 물론 분자값보다 분모가 더 분모보다 분자가 클 수 있잖아요. 넘치면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분모 속에 분자가 있죠. 항상 분모는 뭐다? 전체 값이고, 되나요? 분자는 그 전체의 일부 값이라고요. 그걸 비율이란다고요. 그걸 뭐라 한다고? 퍼센트 비율. 됐나요? 그걸 계속 이루어 묻는 거야. 자, 무슨 고용률? 전국 고용률 분의 지역 고용률. 그럼 여기도 율이 났죠? 여기도 율이 났으니까 분모에도 또 분수가 또 있겠네? 자, 율과 율을 비교했으니까, 율과 율과 비교했으니까, 그럼 이 율도 또 계산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전국이죠. 전국 전체 고용 인구.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이제 묻는다고요. 섬유 산업이다, 부동산 산업이다, 특정 산업을 묻는다고요. 그럼 전체 인구, 전국 전체 고용 인구 수에 대한 섬유 산업이다, 부동산 산업이다 하는 거죠. 특정 산업이야. 그럼 그 지역에도 지역에 있는 고용 인구가 있겠죠. 그럼 지역 전체가 되겠죠. 지역 전체 고용 인구 수 중에서 특정이라 특정. 부동산이면 부동산, 섬유면 섬유. 이 공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체를 일단 요거가 하지 말고 입지 계수는 뭐다? 분모가 뭐다? 전국 고용률. 분자는 뭐다? 지역 고용률. 이렇게만 암기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 올해는 확률적으로 출제 확률이 좀 없으니까 자, 뭐 16, 17, 18, 19, 20, 21 상당히 많이 출제됐죠. 올해는 출제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쉬운 거 한 개, 어느 정도 19번 정도 나중에 한 개 풀어봅시다. 알겠어요? 네, 19번 문제 한번 풀고 그냥 한 개 다른 걸 넘어가. 나중에 다른 거 풀지 마. 알겠어요? 그냥 짚고는 넘어가. 공식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중점을 두지 말라고요. 자, 조금 있다가 봅시다.